국어 지우고, 수학 우리 원래 아니잖아 지우고, 그래서 탐구 한 과목, 그 물체들끼리의 조합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쓴 그림들이 수시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저도 이 그림 보고 야, 분위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TV입니다. 서울여대 합격작 그리고 출제 유형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원서 접수가 좀 느립니다.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실기고사는 여기 가군, 나군 이렇게 분할 모집을 하고 있죠. 산업디자인과 공예 전공은 1월 13일 날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군, 시각디자인 전공 1월 24일 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최초 합격자 발표 2월 6일 날 발표가 난다. 전형 요소죠. 수능 60%에 실기 40%. 실기 가중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수능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 각각 50%씩 반영을 한다. 반영 영역의 100분위를 영역별 점수 환산 방법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탐구 영역은 2개 과목 중 상위 1개 과목의 100분위를 본교에서 선택하여 반영하며 제2외국어 한문은 반영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국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어 지우고, 수학 우리 원래 아니잖아 지우고, 그래서 탐구 한 과목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좀 많이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봤을 때 영어가 반영되는데 영어 반영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겠죠. 1등급에서 4등급까지 98, 96, 93 이렇게 됩니다. 사실 2, 3등급 영어가 이렇게 나왔다면 3등급까지 나왔다면 96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어서 다른 영역에서 봤을 땐 거의 1등급 그런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기고사입니다. 사절 4시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화지의 가로, 세로 방향은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을 따르도록 한다.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주제에 따라서 가로로 그리시오, 세로로 그리시오 이런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꼭 주제에서 가로, 세로 이 방향을 꼭 체크하고 그림을 그리셔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주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디자인입니다. 2024년 수시에서 주제가 이런 게 나왔어요. 제시물을 이용하여 복잡한 구조를 표현하시오. 복잡한 구조를 표현하시오. 나무판자, 나사모, 톱니바퀴. 근데 이거는 변형이 가능하다. 이 시험 가로 화지였고요. 2023년 정시 실기 주제 해서 블루투스 스피커하고 필름 카메라 이걸 가지고 자유롭게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이때는 세로가 나왔고요. 2023년 작년 수시에서도 이거 세로였죠. 여기 세로가 빠져있네요. 근데 세로였습니다. 그래서 의자하고 스프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현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77 3M 스프레이죠. 스프레이하고 조금 전에 봤었던 나무로 되어 있는 수틀 의자입니다. 세로 화지다 보니까 이렇게 중심축 이렇게 딱 그어놓고 한쪽 편에 포인트 살짝 쏠리게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전체적인 공간이 어느 정도 다 들어찹니다. 주제부의 이렇게 형태나 그 포인트 강조 잘 들어가야겠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걸 평면의 형태로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꼼꼼하게 형태를 강조하고 있고, 여기 수틀 의자 돌아가는 원형에 맞춰서 이 스프레이 본드가 같은 동심원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화면 레이아웃의 설정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받아주는 물체 그리고 무게 밸런스, 주제 포인트가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큼직하게 지금 스프레이 본드가 들어가고 있고, 수틀 의자 올라가고 작은 스프레이 본드, 그러고 나서 근경 설정 하나, 뒤에 빠지는 물체, 그리고 그림자 톤, 전체적으로 화면 설정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좀 더 과감하게 썼어요. 그렇죠? 의자가 이렇게 누워져 있고 거기에서 의자가 살짝 뽀개지면서 스프레이 본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서지고 이런 액션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학교입니다. 접근법이 좀 더 재밌게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본드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 나무에다 이거 칠하고 있네요. 따끈따끈한 올해 수시 합격생 재현작이에요. 네, 벌써 수시 합격생 재현작들이 쭉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구조를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물체들끼리의 조합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쓴 그림들이 수시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게 뭐 어떻게 회전을 하면서 나무를 부시나 봐요. 그래서 나무 부서지면서 그 앞에 톱니바퀴랑 뭐 튀어나오고 있고, 그 전장에서 보여줬던 전체적인 화면 레이아웃 세팅들보다는 주제를 해석하는데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주제 물체를 선명하게 딱 놓고 나머지는 심플하게 이렇게 빠지는 이 정도의 그림들이 이번 수시에서 합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와, 진짜 복잡하게 그렸어요. 1.2시에 공간 설정해놓고 거기에서 세로축들 반복하면서 공간 설정돼 있고, 톱니바퀴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뭐 나무판자 그리고 나사모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제 물체에 굉장히 튼튼하게 형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여기 이렇게 공간 1.2시에 의한 공간 이런 것들 옵션이죠. 그런 옵션도 굉장히 성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산업디자인과의 유형이었고요. 조금 더 인공물의 구조적인
안정적인 해석, 안정적인 레이아웃, 주제 유형들은 구조와 형태를 설명할 수 있는, 투시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물체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예과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수시에서 향초와 테이프 이렇게 나왔고요. 작년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 파리채, 컨버스, 해체, 부러뜨리는 등의 형태 변화 금지 이런 제시어가 붙었습니다. 작년 수시 주제 같은 경우는 거울, 안경 해서 투영의 차이를 자유롭게 표현하시오 이렇게 설정이 나왔습니다. 네, 제한작 보면은 물체의 투영의 차이라고 했으니까 굴절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안경에서는 뭐 이게 약간 오목 렌즈면 좀 작아 보인다든가 볼록 렌즈면 확대된다든가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거고, 거울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이렇게 딱 반사가 되죠. 거기서 다리가 이렇게 뿅뿅 나오면서 나름대로 구조축을 설정을 하고 있죠. 네, 여기에서는 거울들이 수평축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거울끼리 반사되고 있는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은 물론 이 안경이 블랙이라서 그렇지만 거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어떻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안경 나오면서 렌즈 나와서 거기에서 굴절 한번 보여주면서 이 주제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성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일반 기초 디자인보다 조금 더 과감하죠. 메인에서 커다랗게 렌즈가 하나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외곽 쪽으로 살짝 굴절되고 있는 이미지들, 거기에서 거울이 축이 이렇게 잡히면서 메인 안경 들어가고, 거기에서 다시 뒤에 쪽 거울 들어가서 투영이 나오고 있고, 투영의 차이를 표현하라고 하는 주제를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정확하게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합격을 하였습니다. 밑에 거울판 구조면 들어가면서 여기에 포인트 들어가고, 포인트 들어가면서 거기서 반사되는 이미지, 여기 렌즈 뜨면서 렌즈에서 이렇게 굴절되는 이미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거울판 3개 사이에 안경 들어가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시어를 정말 성실하게 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기 파리채 있고요. 여기에서 손잡이 나오고 신발 나오고, 거기서 끈 풀려나가는 연출, 세로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경희대의 기초 디자인 배치와 거의 진배 없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테이프 있고, 앞에 양키 캔들, 주제부, 물체 나오고, 앞에 스카치 테이프 한번 보여주고, 뚜껑 나오고 있고, 좀 녹아내리고 있는 연출 살짝씩 보여주면서 이 선으로 구조, 중심, 강조, 그 밑에 부분에 한번 받쳐주는 큰 면, 정말 일반적인 딱 기초 디자인 그 정도의 설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물성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울여대 공예과 주제와 합격생 재현작들을 좀 봤는데요. 물체의 물성들, 그 형태, 물성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집중되고 있는 그림이다. 거기에다가 약간 파격적이고 과감한 레이아웃도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 조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시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제시어를 메인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게 그런 평가의 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여대 시각디자인과 주제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시 실기 주제였죠. 금붕어, 투명우산. 작년 정시 주제 보면은 정구와 민들레. 2023년 수시 실기 주제를 보시면은 이런 모양자, 템플릿자하고 알파벳 T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유리병 시리즈, 네, 유리병 세트들 이렇게 나와서 빛의 반사와 투명함을 표현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유리병하고 T자 알파벳으로 이렇게 그렸던 그림이에요. 유리병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면서 거기에서 투명하게 글자 텍스트 T자가 이렇게 투영되는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사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반짝 이런 것들을 조금 오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력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아마도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저도 이 그림 보고 분위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피코크 계열 그린하고 블루를 같이 쓰면서 이런 색감들과 그린톤 이런 거 들어가면서 레몬 옐로우랑 같이 들어가고, 외곽 풀어주면서 레몬 옐로우 톤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뽀샤시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가 없어요. 그쵸? 제 생각에는 자가 우리 시야 쪽에 이렇게 있어서 거기 구멍 뚫려 있는 대로 이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빛 반사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구도라고 생각되고 굉장히 전략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생각이 됩니다. 서울여대 시각디자인과 재현작이 별로 없어서 그 전년도에요. 스탠드하고 컵, 그래서 스탠드가 나와서 거기서 조명의 효과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 빛의 효과를 표현하는 거, 요런 게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빛의 효과를 어떻게 내고 있는가, 요 정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시각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도의 전반적인 그런 구조나 이런 것보다는 제시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반사와 투명함, 그리고 이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그래서 표현과 연출, 그래서 이런 묘사들, 분위기, 색감 이런 걸 중심으로 그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년도, 전전년도에 주제가 어떤 양상으로 나왔었고, 내가 이 학교, 이 전공을 준비하면서 어떤 키워드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는 2024학년도 정시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그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